진실을 밝혀내라.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금 난립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의 교포들이 낸 광고라고 하는데 Bring the truth to the light. 진실을 규명하라고 하면서 이전에 낸 광고는 뭐냐면요. 왜 해경이 한 명도 구하지 않았느냐. 해경이 한 명도 안 구했나요? 어떻게 보세요? 해경이 한 명도 안 구했나요? 40분 동안 172명 구했습니다. 한 명도 안 구한 게 아니라 해경이 구하지 못한 거죠. 해경의 구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해체된 거 아니에요. 그럼 구하지 않은 건 아니죠. 죽으라고 내버려 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크게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해경 해체한 겁니다. 해경 절대 해체하면 안 돼요. 해경에 문제가 많았죠. 정말 많았어요. 세상에 이런 조직이 있나 싶었죠. 구조할 때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러나 정말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조 이후는 더 문제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공조직이 돌아가나라고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정보수사국장이라고 이용욱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 사람이 구원파 출신 아니에요. 이준석 선장, 이 세월호의 선장에 대해서 특혜를 베풀었죠. 유치장에서 재운 게 아니라 해경 집에서 재웠어요. CCTV는 조작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선원들을 따로따로 재워야 되는데 여관에서 한 방에 재웠어요. 청해진 해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러 들어가기 하루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원파 출신의 이용욱 정보수사국장 밑에 있는 일종의 별동대 같은 부대가 하루 먼저 급습을 해서 12시간 동안 미리 수사를 해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유병헌과 관련되어 있는 부패의 사슬질 부정의 고리들이 해경까지 너무나 많은 촉수를 뻗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초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경을 해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덮어버렸습니다. 왜 해체해요? 드러내서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경을 해체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는 덮여져 버렸어요. 언론에서 유병헌 얘기는 다 빼버리고 박근혜 정부 잡는 데다가 모든 에너지 다 쏟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경 안에 있는 부정의 사슬 부패의 고리들 많으면 여기 정말 많이 있겠죠. 이게 관피하든 해피하든 마피하든 간에 잡아내야 될 첫 번째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요,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자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불법 행위자들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잡아내야 되는데 이거 해경 해체하라고 다들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세월호 진실규명은 뭡니까? 세월호 진실규명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세월호의 진실은 뭐냐면은요, 선장과 선원들이 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다 드러난 거죠.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는 골든타임 47분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괜찮은데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있으라라고 방송을 되풀이하게 한 뒤, 그리고 의인 박지영 씨 22살짜리 여성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워키토키로 선장 선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번 이상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워키토키에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송으로는 박지영 씨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대로 있으라고 방송한 거예요. 왜? 처음에 그렇게 선장 선원들이 명령을 했으니까. 비상벨 한 번만 누르면 뿌 하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을 텐데 비상벨조차 누르지 않았고요. 그 문제 해경들, 진도 VTS, 제주 VTS에서 야, 여기에는 승객들 빨리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방송은 그대로 있으라고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경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고장났다 그랬죠? 뻔뻔하게 거짓말했어요. 나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빠져나가기 바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빠져나온 게 선장 선원들이죠. 근데 제일 먼저 빠져나오면서 그 경황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다 갈아입었죠. 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나중에 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문제가 될까봐 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육지에 내린 다음에도 얼마든지 워키토키로 야! 박지영! 빨리 승객들 빠져나오게 해!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신분 속이고 있었어요. 나 선장 아니야. 나 승객이야 라고 이렇게 적고 있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 때문에 죽은 겁니다. 선장 선원들은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왜? 배에 대한 애착이 없었죠. 선장만 해도 227만 원 받는 비정규직이었어요. 문제를 계속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이준석이라는 선장은 예전에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 사람 때문이죠. 선장 선원은 왜 저렇게 했느냐? 선장은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을 왜 고용을 했느냐? 청해진 해운이라는 선박회사가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 집을 잔뜩 때려 싣고 이 배는 여객선이 아니었잖아요. 이거 화물선이었잖아요. 왜냐면 화물을 실어서 버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6천만 원 이상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과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하느라고 제대로 묵지도 않았어요. 짐을 더 많이 싣게 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하는데
이 증축을 하고 과적을 하게 되면 밑에 배를 안정하게 복원력이라고 해서요. 이게 터닝을 하면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 복원력을 줄일 수밖에 없게 돼서 그래서 밑에 복원수, 평형수라고 해서 이 물을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남았었대잖아요. 왜? 집 많이 지르려고. 돈 벌려고. 청해진 해운은 왜 이렇게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느냐? 이유가 있죠. 청해진 해운만 해도 1년에 버는 돈 중에 10억 원이 유병원에게 갔어요. 유병원이 이게 실질적인 회장이거든요.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97년도에 세모라는 자기 회사가 망했는데 그 이전에 4년 동안 오대양 사건에 연루돼서 사기 혐의로 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한번 갔다 오니까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회사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사인하고 자기가 서명하고 자기가 도장 찍은 게 없어요. 그런데 높낮이회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밤마다 경영 간부들 다 모아다가 밤마다 회의를 했답니다. 실질적으로 주인이에요. 그래서 청해진 해운도 분명히 김한식이라는 서류상의 대표가 있지만 내부의 서류로 보면은 이 유병원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원은 이 배가 문제가 너무 많은 배라는 걸 알았어요. 복원력이 떨어지고 증축을 너무 많이 해서 언제든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팔려고 경매 사이트에다 내놓을 정도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문제를 유병원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버려 둔 거예요. 돈 벌려고. 1년에 10억 원의 돈이 온갖 명목으로 예를 들면 뭐 고문료, 자문료 그리고 1,300개 정도 상표권을 등록해가지고 계열사들이 한 150개 되거든요. 이 계열사들이 상표권을 사게 해요. 서류상으로는 사장으로 안 돼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주식을 소유한 게 아니니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사진을 제일 비싼 가격에 판 거는 16억 원에 계열사에게 팔기도 했대요. 이런 식으로 돈을 뽑아먹은 거예요. 청해진 해운에서 이런 식으로 2년에 10억 원의 돈이 유병원 일가에게 가다 보니까 그 아들 유병원, 유대균, 유혁기 이런 애들한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생기겠죠. 1년에 적자가 7억 8천만 원이 생겼어요. 적자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메워야 되잖아요. 어딘가 돈을 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해진 해운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2년에 쓴 돈이 얼마 썼죠? 54만 1,000원 썼죠. 직원 한 명당 4,000원 정도를 썼답니다. 유병원한테 다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법 편법으로 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법 편법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접대를 해야 돼요. 청해진 해운이 2년에 접대 비용으로 서류에 적어놓은 게 6,060만 원. 서류에 적은 게 이거니까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쓴 돈이 10억 원 가까이 접대비로 썼대요. 그러면 얼마나 썼다는 거예요? 서류에 적은 게 이 정도면은. 문제가 생기면 관리감독기관에게 돈을 먹인 겁니다. 1차적인 책임자, 선장 선원, 그리고 유병원 일가, 청해진 해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관리감독해야 될 한국선급이라는 데가 있고요. 한국해운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관리감독 안 했죠? 뭐 했겠어요? 부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을 또 관리해야 되는 해양수산부가 있습니다. 해피아라고 하죠.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부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해운조합이든 아니면 한국선급이든 그리고 해양수산부든 간에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게 국회예요. 국회 책임입니다. 국회가 왜 직접적인 책임자냐면요. 국회가 이 모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들을 감사할 수 있어요. 조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거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뭐 했냐? 심지어 뭐 했느냐? 유병원과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도 그렇게 많대잖아요. 유병원의 측근이 4월 24일 날 경향신문의 인터뷰로 이렇게 합니다. 유병원 회장이 예전에 감옥 간 다음에 여야의 정치인들에게 가리지 않고 로비를 했다. 사과박스에 돈을 잔뜩 실어가지고 로비를 했다. 유병원의 측근 뒤지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왔대요. 골프채 50억 원어치를 뿌렸다. 1,000만 원짜리를 이제 한 500명한테 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근데 왜 골프채 받은 사람 조사 안 합니까? 500명 있을 거 아니에요. 뇌물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4월 26일 KBS 보도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사장이 인선해라고 해서 인천의 선박회사 모임 대표인데 이 사람이 당시 2007년도 유력한 정치인에게 접대를 했어요. 5월 달에. 접대하기 한 달 전에 후원을 하고 2달 후에 후원을 했어요. 이 접대와 후원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접대와 후원을 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유력한 정치인이 국회에서 연도교라고 인천에 그런 다리가 있대요. 이 연도교 건설에 따른 청해진 해운 같은 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 다리 건설을 하니까 연안 해운을 하던 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줬어요.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받은 돈이 얼마냐? 청해진 해운이 27억 원. 이런 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부정의 사슬, 부패의 고리에 꼭지점은 누가 있느냐? 국회가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았대잖아요. 7개 정권을 왔다 갔다 했어요. 유병원이 7개 정권. 가장 부정부패가 많았을 곳은 어디겠느냐? 예를 들면 대출. 예를 들면 2012년에 모 은행에서 청해진 해운이 대출을 받습니다. 100억 원을 대출을 받아요. 100억 원 그렇게 쉽게 대출 받더라고요. 이 유병원 일가가 대출 받은 돈이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이제 100억 원을 2012년에 모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안에 있는 론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은행 안에서 이런 부실 기업에는 대출해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빨간불이 삐삐삐삐 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채 비율이 200%, 빚이 20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줬어요. 아, 이 회사는 앞으로 잘 될 거다. 담보를 잡아야 되지, 담보. 담보가 세월호였대요. 이 고철덩어리. 잘 됐습니까, 이 회사가? 2012년에 100억 원을 대출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400%가 됐어요. 따블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4천억 원 가까운 돈들이 대출 받는 과정에서 여기 정치인들이 개입하지 않았겠어요? 또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로 개입됐을까? 97년도에 이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원래 세모라는 회사예요. 세모라는 회사가 97년도에 망했어요. 김대중 정부 들어설 때 이제 망한 겁니다. 망했는데 망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는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97년도에 이미 망하고 끝나버린 회사가요, 10년 동안, 97년에서 2007년 동안 10년 동안요 살아나요. 금융권의 입힌 피해가 3,600억 원이 넘는데, 3,600억 원의 빚을 지고 망했는데, 이 10년 동안 아니 은행권에서 1,900억 원의 돈을 갚아줘 버려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900억 원의 돈을 갚아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회사를 쪼각쪼각 내서, 그리고 유병원의 측근들이 다 이 회사를 사들여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 조합을 해서 유병원 일가에게 갖다 줍니다. 이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벌어졌다 그러는데, 자, 이게 황당무계한 일이에요. 이명박근혜 7년도 포함되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가장 결정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정부 책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유병원 일가가 살아남으면서 이 정권 안에 유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이 블랙 커넥션, 이 검은 연결 고리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세모라는 회사가 부활할 때 누가 뒤를 봐줬는지, 이게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에요. 이걸 밝혀내야 돼요. 이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이 부정의 고리를 끊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야지 한국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서 이 부정의 사슬, 부패의 고리 한 번이라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아예 유병원에 대해서 얘기조차 안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유병원의 이 문제,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유병원에게 돈 받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해피아예요. 이게 관피아예요. 이게 마피아예요. 근데 이 많은 문제들은 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해경만 잡는 거예요. 만만한 해경만. 이명박근혜 정부 7년 얘기하죠. 청해진 해운이 제주에서 인천까지 독점 운항권을 받게 됩니다. 언제 받았냐면요, 99년도에 받아요. 김대중 정부 때 받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누군가 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많은 회사, 세모라는 회사가 이미 망해버렸고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데, 자, 이 세모라는 회사는 극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과정에 청해진 해운이라고 이거 또 다른 유령기업 같은 걸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해진 해운에게 독점 운항권, 너 혼자 제주 인천 다 왔다 갔다 해. 누가 준 거예요? 정말 관피아, 해피아, 마피아 조직을 드러내려면, 관료 조직의 부패를 드러내려면 이 유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관료 조직들이 다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병원에게 돈 받은 여야의 정치권들이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몇 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19대 국회는요, 건국 이래 최악입니다. 이건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애국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기회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 간첩들, 아로들 아니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이 19명이 있어요. 전과자가 4분의 1이 넘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어지러워지니까 금바지 달고 다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움은 요만큼도 없이. 유병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많은 문제점들, 이거 들춰내라고 하는데, 이거 밝혀내라고 하는데, 이게 진실을 밝혀야 될, 촛불이 해야 될 일이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면 금수원 앞에 가서 유병원을 잡아내는데 밝혀야 돼요.
국회 앞에 가서 연좌농성해야 됩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정의예요? 그 가짜 진실을 밝히는 게 정의입니까? 세월호 참사를 두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요, 유병헌에게 골프채 맞은 사람부터 잡아내야 돼요. 검찰이 2단계 수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안 들어가요? 왜 KBS는 4월 26일 이 보도 한 번 한 다음에 후속 보도가 안 나옵니까? 경향신문은 4월 24일 이 보도 한 다음에 왜 후속 보도가 안 나와요? 왜 그렇게 말 많은 국회의원들이 왜 하필이면 유병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길래? 이번에 유병헌 도망 다니고 있는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잡으려는 거예요? 안 잡으려는 거예요? 검찰이 놔주는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국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유병헌이 잡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급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유병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공권력은 무너져버리고 배트맨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조카죠. 이게 유병헌이에요. 만일 유병헌 이거 잡아내지 못하면은요, 그러면 한국은 심각해집니다. 돈 가지고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무슨 짓을 다 하고 사람을 300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만일 여기에 대해서 법에 대한 응징이 없으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법칙해요? 이걸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해야 될 게 국회예요.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면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총리 후보자 나오니까 여기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오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으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박근혜가 얘기한 겁니까? 아니 왜 금수원 앞에서 촛불을 안 들어요? 왜 국회 앞에서 촛불을 안 들어요?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국회의원들, 그 꿀을 누가 줬겠어요? 유병헌이 준 거 아니에요? 왜 입 열라고 얘기 안 합니까? 우리야 적어도 종북세력 못 잡아내면 부정부패라도 잡아내야 되는데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게 부정부패 세력과 끊을 수 있는 정말 기회였어요.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부정과 부패와는 선을 그어버리겠다라고 유병헌에게 돈 받은 블랙리스트 잡아내서 국회 안에 도대체 누가 돈 먹었는지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가 없기 때문에 증언만 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합니다. 저 오하마나호 세월호와 쌍둥이 배 저 위에 VVIP석에서 제주에서 인천까지 그 룸사롱처럼 돼 있다는데 밤새 흥건하게 놀던 국회의원들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들 국민 앞에 다시는 이런 일 못하도록 금배지 떼야 됩니다. 이게 부정부패와 절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